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에 책임을 물은 것인데 장관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하네요.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고 재판관 9명 중에 7명 이상이 출석한 상태에서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이 장관은 파면이 됩니다. 과연 장관이 참사 대응에 있어서 파면될 정도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느냐, 이게 바로 쟁점이 될 텐데요. 결국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까지 여야의 강대강 대치 2월 임시국회에서도 지속이 되고 민생법안 처리를 미룰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언제쯤이면 여야의 협치 보게 될 수 있을까요? 조용하지만 거대한 국민들은 그날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더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49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가장 핫한 이슈를 탈탈 털어드리는 시사인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도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두 분 전문가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계의 이단아, 시사계 원조 아이돌 김기석 교수, 국회의원에서 재논객으로 돌아온 정치계 풍문화 황영철 전 국회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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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권 경쟁 그야말로 아주 치열합니다. 최근에 여당 지지층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보니까 김기현, 안철수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시사인 이슈에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불붙은 당권 경쟁이라는 주제로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이 바뀌었습니다. 당원 투표 100%로 정해지면서 민심이 아니라 이 당심, 당원 지지율이 핵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지금의 국민의힘의 당권 레이스, 김기현, 안철수 후보 2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황 부채도사와 김스트라다무스가 등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채를 또 흔들어야 되겠네요. 예, 먼저 황 부채도사님, 최종적으로 당심이 어느 방향으로 흐를 것으로 보세요? 저한테 먼저 묻습니까? 예. 쉽게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 질문을 네. 주셨는데 일단 이렇게 예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1차 경선을 치르기로 되어 있는데 예. 1차 경선에서 결판 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이제 예. 어떤 한 후보가 50% 이상을 얻어야 끝나는데 그럴 가능성은 매우 적다. 또 4명의 후보가 결선을 치러야 되니까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랬을 경우에 이제 결선에 결국은 두 분이 붙게 되는데 네. 만약에 김기현 후보가 그 또 다른 후보 안철수 후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안철수 후보와의 격차가 1차에서 10% 이상 차이가 나지 않으면 결선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예. 이런 전망을 좀 해놓습니다. 그래서 김기현 후보가 1차에서 바로 당대표가 되든지 아니면 1차에서 이기더라도 안철수 후보에 비해 10% 이상의 높은 격차를 유지해야만이 당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예. 저는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김스트라다무스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뭐 거의 비슷합니다. 예. 네, 그래서 아마 지금 1차에서 끝내려고 하는 게 아마 김기현 후보나 혹은 또 윤심을 가지고 있는 쪽의 생각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와서 그런 전망이 더욱 더 명확해진 거는 뭐냐면 갑자기 이제 조금 뭐 급작스럽게 출마 선언을 했지만 천하람 후보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예. 이제 이분의 경우에는 이준석계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준석 전 당대표가 당선이 될 때 입당한 당원들이 꽤 되거든요. 예. 이제 그래서 만약에 결선을 가게 되면
이 천하람 후보를 지지했던 젊은 주로 당원들이 예. 안철수 후보 쪽으로 몰릴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이제 그래서 이 결선으로 가면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군요. 네. 최근에 이른바 윤핵관 의원들이 잇따라서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윤심 호소인 가출했던 인수위원장 아주 뭐 원색적인 비판을 하고 있는데 황 전 의원님 어떤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세요? 뭐 의도는 분명하죠. 네. 이제 그 본인들이 밀고 있는 김기현 후보를 꼭 당선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집권 여당이고 대통령 임기의 초반이다 보니까 대통령의 힘을 가장 얻고 있는 후보를 당선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기에 저는 안철수 후보를 이렇게 반윤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을 좀 가져요.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 당선 이후에 인수위원장을 맡으셨던 분인데 불과 몇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네.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도 조금 의아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당에서 친윤이 아닌 반윤의 규모가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안철수 후보마저도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일지. 예. 그러면 굉장히 친윤의 고리를 또 카테고리를 굉장히 좁혀지는 것이 아닌가. 예. 적어도 집권 여당의 품격을 가지고 당과 또 국가를 운영하려고 한다면 친윤의 규모, 그러니까 대통령과 함께하는 사람의 규모가 더 넓어져야지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야말로 이제 포용의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할지라도 안철수 의원과마저도 친윤이 아닌 반윤, 비윤으로 몰아붙이면 네. 과연 이후에 어떤 세력과 함께 해낼 수 있겠는가 이런 네. 좀 걱정은 좀 듭니다. 안철수 후보를 향한 공격이 이제 여기서 그치지는 않는단 말이죠. 안철수 후보 측에서 윤한 연대, 윤 대통령과 안철수 후보의 연대에 대해서 언급을 하니까 강조를 하니까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이거 잘못된 표현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유승민, 나경원 전 의원에 이어서 안철수 후보를 공격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고요. 윤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 뭐 제가 보기엔 명확한 개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 대통령하고 당대표하고 동격이야? 그런 식의 얘기까지 했잖아요. 근데 사실 듣고서 귀를 의심했어요. 예컨대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치적으로는 훨씬 선배거든요. 이미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하셨던 분이었고요. 물론 대통령이 당 대표 후보보다 높다는 말은 좀 우스운데 하여간 지위가 높다. 그거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네. 그거를 그러나 본인 말하자면 대통령 스스로는 아니겠죠. 입에 자기가 올리는 순간 사실은 격이 뚝 떨어지는 얘기예요. 그런 네. 거는요. 이제 그래서 굉장히 놀랬는데 더 놀란 건 뭐냐면 그러세요? 윤핵관 안윤연대 윤한연대 예. 기분 나쁘시면 안 쓸게요. 그러는 안철수 후보의 반응도 참 재밌고요. 예. 그다음에 더 재미있었던 것은 저는 안윤연대가 윤한연대라고 그랬는데요. 네. 그것도 참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이거는 개그맨들을 굶어 죽이려고 하는 안철수 의원의 장기적인 계략이 담겨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황 전 의원님 공격 들어왔는데 방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한테 대한 공격은 아니니까 제가 굳이 방어를 네.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 네. 지금 지당한 말씀을 하셨어요.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대통령은 대통령대로의 지위가 있고요. 예. 당 대표는 당원들 사이에서는 최고의 지위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선진 민주화된 체제 시스템이랄까요? 이런 체제 하에서 당 대표와 대통령을 누가 더 위냐 아래냐
이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누군가가 마치 상하관계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 그건 대단히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안철수 후보가 본인의 입장을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이 상황 하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신이 뭔지,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당의 운영과 또 이 대통령과 또 당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설정을 가지고 본인이 가야 될지가 아직은 좀 모호한 것 같아요. 예. 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 때는 조금 더 선명하게 본인들의 입장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예. 좋은 방향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기현 후보는 분명하게 자기는 친윤으로서의 입증을 공고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안철수 후보가 이런 과정 속에서 조금 모호한 입장을 나타낸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것도 저것도 다 얻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보편적으로 좀 보태면 보편적으로 해서 전당대회라고 하는 것은 그 정당의 가장 큰 행사고요. 무엇보다도 거기서 이제 향후 우리 사회를 어떻게 갈 거다라고 하는 비전 같은 게 나오고 그것이 토론이 되고 뭐 이렇게 해서 당원도 고치고 뭐 다 강령도 고치고 하는 거 이런 자리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전개되고 있는 양상을 보면 이게 무슨 윤심 경쟁, 윤심 따내기 경쟁 하다가 지지율이 제일 높아지면 쳐내고요. 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요? 그러니까 과연 이런 형태의 어떤 그 정당 내에서의 어떤 행사를 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을 과연 살 수 있을 것인가? 네. 굉장히 뭐 제가 우려할 일은 아닌지 모르는데 우려됩니다. 그렇군요.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굉장히 좀 낮은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지금 사실은 이제 지금의 이게 시기적인 문제도 좀 있어요. 예. 시의성의 문제가 있는데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이 적어도 대통령과 공고하게 입장을 좀 같이 해주고 또 한 뜻으로 움직여지는 그런 강도가 좀 더 세게 뭉쳐져 있기를 좀 바라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당대표 선거에 이런 역동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황 전 의원님, 안철수 후보가 이제 수세 몰리다 보니까 중도 사퇴 가능성도 좀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거기에 불출마 선언했던 나경원 전 의원이 김기현 후보 지지를 선언했어요. 네.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조금 불리해지는 모양새인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판세가? 사실은 뭐 나경원 의원이 김기현 후보를 지금 지지한 건지 아닌지도 좀 애매해요. 예. 예. 뭐 김기현 후보께서는 지지를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뭐 나경원 의원 표정으로 봐서는 전혀 지지한 것 같지 않고 예. 이제 뭐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야 되겠지만 뭐 이것이 표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방향성은 두 가지예요. 예. 정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인가 아니면 역풍으로 작동할 것인가 아직은 판가름을 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안철수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안철수 후보는 이번에 만약에 뭐 사퇴를 하면 정치 인생 끝이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현재로서는 또 여론조사상 뭐 1위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끝까지 갈 겁니다. 예. 끝까지 가는데 가는 노선이랄까 방향이랄까 이런 데 있어서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보여왔던 안철수 후보 소위 말해서 뭐 중도 사퇴 뭐 여러 가지 뭐 당적 변경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의구심들을 좀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그런 선명한 모습들을 좀 강한 모습들을 보여내야만이 이번 우리 대표로 선출될 수 있는 힘이 높아질 것이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요, 교수님 신평 변호사, 윤 대통령의 멘토면서 김기현 후보 후원회장 맡았다가 최근에 사퇴한 분이죠. 네.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윤 대통령이 탈당을 해서 신당을 창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귀를 의심하는 그런 예. 얘기죠, 이거. 예. 그렇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그런 느낌이 드는 발언이고요.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이렇게 듣는 말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이 정계 혹은 정치인
특히 이제 여권 쪽에서 이제 같이 일을 해야 될 분들에 대한 뭐랄까 불만, 무능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한 불만 이런 게 꽤 높다 그런 얘기는 들어요. 굉장히 그 좀 비효율적이고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그렇게 중요한 자리 어쨌든 그 윤심을 가지고 있는 후보의 후원회장 자리에 있었던 분이 아니 그런 그 당을 쪼개는 발언을 하신다고 하는 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민주정당에서 있을 수 있는지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좀 더 의아스러운 것은 곧 부인할 줄 알았어요. 대통령실에서 저는. 그런데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부인했다는 말이 없죠. 그렇다면 사실은 이게 시간이 가면서 사실을 말한 것처럼 돼가는 거 아닌가요?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통령을 이 정치 과정에 끌어들이지 말라 그런 말씀을 사실 그 대통령께서도 했었는데 전형적으로 대통령을 정치에 끌어들이는 행위고 그렇다면 누굴 보내서 사실은 경고라도 하고 해야 되는 발언이 아닌가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의아합니다 저는. 황전 의원님. 근데 아니 뭐 지금 현 상황에서 그 심평 변호사가 사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기현 후보 측에서도 이 발언이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다. 그리고 김기현 후보뿐만이 아니라 아마 그 주변에 김기현 후보와 함께 이번 대표 경선을 돕고 있는 여러 의원들도 그냥 둬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이 좀 모아져서 지금 심평 변호사가 김기현 후보의 후원회장에서 일단 물러났습니다. 그걸로 봐서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이 있었고 적절한 조치를 내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어떤 경우라도 이 정권 초기에 본인을 당선시켜준 당을 떠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일종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타 후보를 협박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단히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몇몇 인사들이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좀 보여요. 대통령 주변에서 보이는데 이분들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앞으로 굉장히 당 운영이라든지 또 민심을 얻어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점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해준 상황이라고 사건이라고 봐야죠. 어제하고 오늘하고 있었던 책임당원 6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거쳐서 내일입니다. 당대표 4인, 최고위원 8인, 청년 최고위원 4인의 본경선 진출자가 이제 가려지게 되는데요. 당대표 후보로는 김기현, 안철수, 윤상현, 조경태, 천하람, 황교안 이렇게 6명이 당대표 컷오프에 진출을 했습니다. 내일이면은 이 중에 4명만 본경선에 진출을 하게 될 텐데 이준석계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컷오프를 통과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황 부채도사님하고 김스트라다무스님, 김기현, 안철수 제외하고 나머지 두 자리 누가 차지할 것으로 보세요? 먼저 황 전 의원님. 부채를 좀 흔들면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복채를 드릴까요? 이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나머지 두 분은 뭐 천하람 변호사가 상당한 지금 역량을 좀 발휘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나머지 한 분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일단은 저랑 가깝게 지냈던 조경태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한테 대단히 미안한 얘기를 해서 이 말을 할까 말까 솔직히 걱정을 했는데 그렇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한테 미루시지 그랬어요. 제가 얘기하면 되는 건데. 저는 모른다 그럴 걸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뭐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보고요. 뭐 조경태 의원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른 이 말하자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출마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한 당내 중진이거든요. 사실은 중간에 이제 그렇게 해서 완전히 결선에 못 올라가고 그냥 끝나버리면 조금 정치적인 타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모험을 한 거니까요 본인이.
예,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천하람 변수 같은 건 생각하지 못했겠죠. 예. 예, 갑자기 나와서 그렇게 인기를 얻게 될지는 예. 예,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저도 대체적으로 이 황교안 그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오랫동안 이제 정치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 예. 가지로 그래서 일정 이상의 아마 지지는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천하람 당협위원장 얘기도 나왔지만은 당권 정지 징계 이후에 자맹하던 이준석 전 대표가 김용태, 허은하 최고위원 후보의 후원 회장을 맡는 등 공개적으로 이제 활동을 좀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인데 황 전 의원님, 전당대회 국면에서 등장한 이 전 대표의 파괴력 어느 정도 될 걸로 보세요? 전 상당하다고 봐요. 아, 예. 네,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가 본인이 대표가 되면서 얻었던 장내 지지 세력들이 아직도 당에 많이 남아 있어요. 예. 그리고 본인이 물러난 이후에도 꾸준하게 당원 가입을 독려했고 예. 국민의힘 내에서 그거는 일정한 영향력을 본인이 보유하고 있겠다, 지분을 갖고 있겠다라는 그런 의지 표명이거든요. 예. 이제 그것이 당내 경선에서 분명히 작동할 것이고 또 이것이 더 나아가서는 차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의 경선에서도 상당 부분 작동이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가 어느 정도의 그런 지분력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가름대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이미 천하람 후보라는 굉장히 원내도 아니고 원내에 있고 그리고 그분의 지역적인 걸로 봤을 때는 역시 호남이잖아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영향으로 봤을 때 상황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약한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후보의 지지를 얻고서 굉장히 지금 약진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당내에서 이준석 후보의 영향력은 아직도 굉장히 넓게 분포하고 자리 잡고 있다.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뭐 아마 뭐 당대표 선거를 결과를 뒤집거나 할 정도 영향은 되기 어렵겠죠. 이제 본인도 예. 아니고. 그러나 아무튼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결선으로 갔을 경우에는 천하람 후보가 가지고 있는 지지율하고 예. 그다음에 안철수 예를 들면 후보가 가지고 있는 지지율이 합쳐졌을 경우에는 결과를 뒤집을 수도 있는 가능성 같은 거 있고요. 그다음에 최고위원이나 청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그 지명도 싸움이 이제 될 네.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네. 이제 지금 현재 최고위원인 그 조수진 위원이나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그나마 그래도 좀 이름이 알려져 있는데 지명도 싸움으로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집중적인 어떤 지지도를 가지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의 정책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우리 지난번 이준석 대표가 물러났을 때의 상황을 보면 최고위원의 과반수가 이제 사퇴를 해야지 예. 이게 이제 비대위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최고위원의 김용태는 뭐 지금 현재도 청년 최고위원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예를 들면 두세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그러면 중요한 순간에 당내 어떤 의사 결정을 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을 갖게 되죠. 예. 잠재력을. 네. 4명 뽑는 최고위원 경선 역시도 관심을 상당히 많이 끌고 있는데 예비 경선에 진출한 후보가 13명이거든요. 친윤계하고 비윤계가 맞붙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보니까 박성중, 이만희, 태영호, 이용, 조수진, 김재원, 김병민 등 대부분 친윤 그리고 비윤은 허은하, 김용태 후보가 있는데요. 황 전 의원님, 수적으로만 봤을 때는 친윤계가 절대적으로 뭐 유리해 보이는데 선거인단 한 명이 2명의 후보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변수는 뭐가 될까요? 이게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어떤? 뭐 또 다른 변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보다는 일단 그 1인 2표제가 상당한 영향력을 좀 발휘할 것 같아요. 아, 예. 네, 왜냐하면 비윤 쪽에서 비윤이나 편의 이준석 측에서 예. 2명의 후보가 나간 것 굉장히 전략적인 선택이다. 1인 2표제이기 때문에 적어도 1인 2표를 이렇게 몰아서 줬을 경우에 두 분 다 최고위원에 당선시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예. 그런
전략적인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에 반해서 소위 말하는 친윤계 후보는 여러 명의 후보가 표를 아무래도 나눠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구도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막상막하에 최고위원이 선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가 선출이 되면은 당장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해야 되는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얻게 되는데 중책을 맡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윤심 논란, 또 당의 극심한 분열, 요것만 보였고 이제 총선과 관련돼서 이런 승리, 당의 미래, 비전 이런 거는 뭐 전혀 안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교수님 네. 좀 따끔한 일침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이게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공천 때문이죠. 예, 그리고 그렇죠. 예. 용산에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공천을 따라서 해줄 사람을 고르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대체 이게 민주정당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일들이 저는 뭐 이준석 대표를 쳐내는 과정서부터 시작해서 유승민, 뭐 나경원 다 비슷한 절차였다고 생각되거든요. 예. 게다가 또 앞으로 좀 한 달 넘게 남았는데 그동안 또 안철수 의원한테는 어떤 일을 또 가하게 될지 말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아마 밝은 미래를 갖는 정당이 되기는 어려울 거다. 아무리 예. 물론 대통령이 본인의 어떤 어젠다를 말하자면 푸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자기하고 좀 뜻이 맞는 의원들이 많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예. 한편으로는 사실은 대선을 치르고 나면 챙겨야 될 사람들이 많아요. 뭐 그 캠프에 들어서 일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챙기려는 그런 의도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같은 방식으로 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뭐 총선에서 좋은 성적 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훨씬 좀 각성해야 되지 않나 예. 그런 생각입니다. 황 전 의원님. 저도 전당대회를 이제 여러 번 이제 지켜봤는데요. 당대표 선거든 또 대통령 경선이든 사실은 경선 전에는 이러다 당 깨지지 네. 않을까라는 걱정을 할 정도로 치열하게 싸워요. 그것이 당내 경선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문을 좀 드리자면 치열하게 싸워라. 근데 싸우되 국민이 원하는 싸움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적어도 뭐 친윤이니 비윤이니 뭐 이런 정도의 구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가지고 싸우든지 당의 미래를 가지고 싸우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약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토론회가 이제 여러 번 열리는데 그때는 좀 아젠다를 글로 좀 돌리는 서로의 협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엔 신사의 품격을 지켜라. 그러니까 여당의 품격을 지켜라. 끝나고 난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끝나고 난 다음엔 확실하게 봉합하고 승자에게 몰아줄 건 몰아주고 그리고 또 패자에게는 또 함께 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줘야만이 내년 총선에 이길 수 있다. 예. 교수님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네, 뭐 아니 싸움을 하려면 후보들끼리 싸워야죠. 왜 아, 용산하고 이게 당하고 싸우는 모습이 자꾸 되는 거죠. 그게 문제다. 그게 너무 그 국민들한테 부정적으로 비춰진다. 예.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자, 오늘 시사인 이슈에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불붙은 당권 경쟁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봤고요. 두 분 생각이나 바람을 한 단어로 정리해보는 이슈 워드 시간입니다. 교수님 먼저. 네, 뭐 저는 이슈워도 오늘은 답정너로 답정너. 정했습니다. 네. 예, 왜일까요? 답은 다 정해져 있고 사실은 마음도 이미 다 정해져 있는데 자꾸만 윤심을 하고 싶어서 다들 윤심 경쟁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황 의원님 말씀대로 정책이나 비전 갖고 좀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슈워드에 대해서 되게 고민 많이 하시나 봐요. 요즘 답정너는 저기 뭐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쓰는 단어인데 그렇죠. 이런 것까지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건 그 정도는 그냥 알아요. 그냥 알아. 그러시군요. 감사합니다. 황 전 의원님. 제가 딴 걸 준비했었는데 교수님 말씀 듣고서 저도 젖잘살 하겠습니다. 젖잘살. 이거 애드리브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긴 사람이나 진 사람이나 잘 싸움으로 끝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과정도 중요하고요.
끝나고 나서도 중요하니까 예. 저는 제발 예. 민심을 잘 읽어내고 예. 또 민심에 답하는 예. 국민의힘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예. 바람을 예. 전해봅니다. 언급해 주신 젖잘싸는 뭐냐면요. 졌지만 잘 싸웠다를 예,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오늘은 MC도 이슈보다 제가 하나 준비했어요. 두 분이 항상 네. 공들이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래요? 김기현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의 마음을 좀 담은 노래를 하나 저도 하나 준비를 좀 했거든요. 이게 참. 캠프 관계자들이 보고선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심을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얘기거든요. 당심은 모르실 거야. 얼마나 사랑하는지 뒤돌아봐 주세요. 당심의 사랑은 나요. 당심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뭐,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래도 잘하네. 단 윤심 논란, 진흙탕 싸움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페어플레이하는 모습 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김기석 교수, 황영철 전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월 9일 목요일 생방송 더 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